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폴 튜더 존스의 아주 흥미로운 투자 행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AI 시대에 뭐랄까 총화로 불리던 팔란티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대신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 컴퓨팅에 새롭게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단순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종목 교체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교체 매매 이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워낙 거물급 투자자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여러 분석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 결정 뒤에 숨어 있는 폴 튜더 존스만의 어떤 거시적인 전략, 또 각 기업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헤지펀드다운 아주 정교한 위험 관리 기법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폴 튜더 존스, 이분이 어떤 투자자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987년 블랙 먼데이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걸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의 큰 흐름, 거시적 서사, 매크로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 서사의 변곡점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포착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귀신 같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그 정도죠. 그래서 이번 포트폴리오 변화도 바로 그런 그의 투자 스타일, 그 렌즈를 통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매도를 보면요. 이건 제 생각엔 이미 정점에 다다른 혹은 성숙기에 접어든 서사에서 이제 발을 빼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기에 접어든 서사요. 네. 그러니까 이 AI 혁명이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어쩌면 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팔란티어가 대단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정부 계약에 의존하던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서 상업 분야로 아주 성공적으로 확장을 했고 또 수익성까지 증명해냈으니까요. 맞아요. 실적 발표 때마다 보면 성장이 꾸준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 스토리가 주가를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 밸류에이션 부담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팔란티어의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지표들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특정 시점의 기관 투자자들 포지션이라던가 아니면 옵션 시장 데이터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 팔란티어가 이미 전형적인 붐비는 거래, 크라우드 트레이드가 되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기도 했어요. 붐비는 거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폴 튜더 존스 같은 이런 매크로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모두가 다 좋다고 하고 한 방향으로 막 몰려드는 자산에서는 슬슬 이익을 실현하고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 기회를 찾아 나서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요. 팔란티어가 최근에 발표한 실적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특히 그 AI 플랫폼, AIP라고 하죠. 그 성장세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평가도 많잖아요. 단순히 붐비는 거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단순한 판단 아닐까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폴 튜더 존스의 매도 결정이 팔란티어는 이제 끝났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더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 여력에 비해서 하락할 위험이 더 커졌다. 이런 전술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털 자체보다는 위험 대비 보상 관점에서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기보다는 그의 거시적인 투자 철학 관점에서 봤을 때 AI 초기 수혜주라는 테마의 투자 매력도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곳에 더 매력적인 위험 대비 보상이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명쾌하네요. 팔란티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투자 테마의 사이클상 정점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 리게티 컴퓨팅 투자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리게티 투자는 팔란티어 매도와 정확히 반대 지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 시장의 그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뭐랄까 미개척 영역이죠. 즉 차세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서사에 대한 아주 선제적인 베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변곡점, 양자 컴퓨팅이요? 네,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수행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맞아요. 아직은 연구 단계에 가깝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고전 컴퓨팅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뭐 과학, 금융, 신약 개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재력 하나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들 하죠. 네, 폴 튜더 존스는 아마 리게티의 현재 재무 상태나 뭐 단기적인 실적 이런 것보다는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시장의 주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할 바로 그 변곡점, 그 시점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분석 자료 중 일부에서는 리게티가 최근에 발표한 그 안카3 시스템이라던가 세포스1 같은 그런 기술적인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기술 쪽 마일스톤 같은 것들이요? 네, 존스는 바로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먼저 진입해서 소위 말하는 비대칭적 보상, asymmetric reward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칭적 보상. 아, 그거죠. 실패했을 때 잃는 돈은 제한적인데 성공하면 얻는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구조. 맞습니다. 와, 이거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한쪽에서는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테마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은 차갑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테마에 미리 씨앗을 뿌려두는 움직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제 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런티어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외에 또 어떤 점들이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팔란티어 PLTR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강력한 기술력과 탄탄한 사업 모델을 가진 좋은 기업입니다. 특히 그 정부기관과의 오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AI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로 확보했고요. 이걸 또 상업 부문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그 인공지능 플랫폼 AIP는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기술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성공과 그 엄청난 잠재력이 역설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한 게 문제인 거죠. 일부 분석 자료를 보면요. 팔란티어의 주가 매출 비율, PS가 한때는 20배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어요. 이건 뭐 동종 소프트웨어 기업들 평균치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20배면 정말 높긴 높네요. 네.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역시 미래의 아주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상당 부분 어쩌면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시장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딱 쳐졌을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폴 투더 존스 같은 정말 노련한 투자자는 바로 이런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낮아진 구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빠져나오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성공 가도를 달리고는 있지만 그 대가로 몸값이 너무 비싸져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반대로 리게티 컴퓨팅 RGTI는요.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 리스크가 훨씬 커 보이는데요. 수익도 거의 없고 현금 소모는 계속되고 있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상용화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게티는 현재 재무 상태만 보면 사실 약점 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연구 개발 비용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이 소진되는 상태에 있고요.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이나 안정적인 성장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죠. 보통의 투자자라면 선뜻 손이 나가기 어려운 종목이죠. 그런데 리게티의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는 뭐냐?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잠재적인 거대 시장에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순수 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순수 플레이어,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요. 오로지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과 상용화, 딱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잡다한 사업 없이요. 분석가들은 보통 이런 순수 플레이어 기업들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딱 마련될 경우에 관련 기술을 그냥 사업의 일부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기업 가치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만약 양자 컴퓨팅 시대가 정말 온다면 그 과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리게티가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이 상용화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만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업 가치 성장을 이룰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봐야 할 점은 폴 튜더 존스가 자본을 이동시킨 그 방향성입니다. 이미 가치가 어느 정도 증명되고 또 그 가치가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팔란티어 같은 자산에서 아직 가치는 불확실하지만 성공했을 때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대되는 리게티 같은 자산으로 자금을 옮겼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이건 금융시장에서 종종 관찰되는 자본 순환, 캐피털 로테이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장주, 그로스 스톡에서 훨씬 더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벤처형 성장주, 벤처 그로스 스톡 혹은 딥테크 영역으로 자본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분석 자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자본 이동 패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주에서 벤처형 성장주로의 자본 순환.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아주 좋은 관점이네요. 혹시 내 포트폴리오 안에도 팔란티어처럼 이미 너무 많은 기대감이 반영돼서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더 커진 종목은 없는지, 반대로 리게티처럼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미래에 큰 잠재력을 가진 그런 분야에 대한 노출은 혹시 전혀 없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리게티 투자가 단순히 주식만 매수한 게 아니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옵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통찰력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튜더 존스의 헤지 펀드, 튜더 인베스트먼트가 리게티에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주식만 산 게 아니라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활용한 아주 복합적인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그의 접근 방식이 그냥 단순하게 이 주식 오를 거야 하고 베팅한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콜옵션이랑 풋옵션을 둘 다 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콜옵션은 주가가 오를 것에 베팅하는 거고 풋옵션은 반대로 주가가 내릴 것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는 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게티의 주가가 예상대로 기술적 돌파 같은 호재로 급등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이건 콜옵션으로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기술 개발 실패라던가 아니면 시장 환경이 갑자기 나빠져서 주가가 급락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려는 이건 풋옵션으로 아주 계산된 의도가 깔려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오를 때 수익은 더 키우고 떨어질 때 손실은 막는 그런 전략인 거네요. 네, 일종의 보험을 들어둔 셈이죠. 특히 리게티처럼 아직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런 옵션 전략을 활로한 해지, 즉 위험 회피 전략은 굉장히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위험 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자료들도 이걸 두고 맹목적인 희망회로만 돌리는 투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은 최대한 누리면서도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철저히 대비하는 아주 전형적인 헤지펀드의 플레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대박 아니면 쪽박 이런 식의 어떤 도박성 투자가 아니라 상승 잠재력은 최대한 열어도 돼 하방 위험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정말 고도로 계산된 접근이라는 거네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히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입하고 또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까지 다 고려하는 그의 전략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폴 튜더 존스처럼 수천억, 수조 원을 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아, 폴 튜더 존스가 팔란티어 팔고 리게티 샀다더라. 그럼 나도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은 정말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네, 그건 정말 위험하죠. 그렇죠. 그의 투자 규모나 목표 수익률, 또 그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 그리고 활용 가능한 정보나 투자 도구 같은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구체적인 매매 내역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 이면에 깔려 있는 그의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실용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좀 점검하고 익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가진 종목 중에도 펠란티어처럼 이미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아진 종목은 없는지,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조정받을 위험이 더 커진 상태는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하고 지금 사기 좋은 주식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이익을 실현해서 위험 노출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시사점은요. 리케티 투자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동시에 위험도 아주 높은 소위 문샷 투자라고 하죠. 이런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정말 극히 일부로만,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몰빵은 절대 안 되겠죠. 네. 전설적인 투자자인 폴 튜더 존스조차도 이런 특이적인 성격이 강한 베팅에는 옵션을 활용한 아주 정교한 해지 전략을 구사하고 또 전체 운용자산 대비해서는 정말 매우 적은 비중만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관리되지 않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교훈일 수 있는데요. 모든 투자 결정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만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폴 튜더 존스가 팔란티어를 팔고 리게티를 산 데에는 그만의 어떤 거시적인 시장 분석, 또 기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험 관리 철학에 기반한 아주 뚜렷한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그냥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왜 특정 자산을 지금 이 시점에 사려고 하는지 혹은 팔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나 자신의 투자 원칙과 목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내가 이걸 왜 샀더라? 그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걸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투자하는 내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폴 튜더 존스의 이번 포트폴리오 재편은 AI라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내러티브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인지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 변곡점에 아주 선제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매우 계산된 방식으로 베팅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통찰력, 또 과열된 자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교한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살아있는 투자 교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의 행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의 서사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제안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폴 튜더 존스가 주목한 이 양자 컴퓨팅 외에
현재는 비록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직 대중의 관심 밖에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차세대 변곡점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나 산업 혹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폴 튜더 존스의 접근법,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대칭적 보상을 추구하되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여기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처럼 제한된 자본과 정보를 가진 개인 투자자로서 그러한 미래의 기회들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